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제8화 의자왕에 대해 공부합시다.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이다. 서동요로 널리 알려진 서동과 선화공주의 유명한 로맨스를 기록한 삼국유사는 서동이 백제 무왕이고 선화공주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라 했다. 그렇다면 선화공주가 의자왕의 어머니인가? 의자왕이 즉위 초기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이유가 외가가 적국인 신라이기 때문이고 유난히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한 것이 그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를 제외한 다른 기록에서는 진평왕의 딸로 천명과 덕만 두 명의 이름만 기록했을 뿐 선화공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해 놓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선화공주라는 인물은 존재했으나 신라 진평왕의 딸이 아니라 익산 지역 유력한 호족의 딸이 아니었을까 하는 주장이 존재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의자왕이 태자에 책봉된 것은 632년의 일이다. 정확한 출생연도가 전하지 않지만 아들의 나이로 추정해 보건대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태자로 책봉되었다. 그에 대한 내부 견제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견제 속에서 무사히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실을 반듯하게 해 좋은 평판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삼국사기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어 그때 사람들이 해동의 증자라고 일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즉위하기 전까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당시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얻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했다는 인물이다. 641년 왕위에 오른 의자왕은 즉위한 이듬해 어머니가 죽자 동생인 교기와 여동생 4명 등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하는 전격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자세한 내막은 전하지 않지만 태자 책봉이 늦었던 원인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즉위를 반대했거나 그 원인이 되었던 인물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해 국내를 순무하며 죄수의 정상을 기록하여 죽을 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서해주는 등 민심을 수습하기도 했다. 그렇게 내부의 권력 기반을 다진 뒤 외부적으로는 연이은 승전고를 울리며 자신의 역량을 과시했다. 그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해 미후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켰고 바로 다음 달 윤충을 보내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공격해 성을 함락시키는 등 신라를 큰 곤경에 빠뜨렸다. 그런데 문제는 대야성의 성주 품석이 김춘추의 사위이고 이 싸움의 와중에서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가 죽었다는 데 있었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 서서 종일토록 눈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다. 그러고는 슬프다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멸하지 못하랴며 백제 멸망에 온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고 전한다. 그 뒤 김춘추는 고구려, 외 그리고 당나라를 직접 방문하며 목숨을 건 외교전을 벌인 끝에 결국 당나라와 군사연합을 맺는 데 성공한다. 비록 당이 김춘추의 설득에 신라와 군사연합을 맺었지만 이전까지 백제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의자왕은 집권 초기 외교에도 탁월한 수완을 보였다. 즉위한 해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당나라에 조공을 하며 관계를 다졌고 외와도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고구려와도 힘을 합쳐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제위 3년인 643년에는 고구려와 화친하여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했다. 당항성은 신라와 당나라의 해로를 연결해주는 요충지였다. 당항성이 공격당하자 신라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고 그것을 안 의자왕은 곧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리고 이듬해 정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관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국제관계에 민첩하게 대응했다. 645년에는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신라의 군사를 징벌한다는 말을 듣고 그 틈을 타 신라의 7성을 공격해 빼앗았으며 655년에는 고구려, 말갈과 함께 신라의 30여 개성을 처부수는 등 군사적인 능력도 탁월했다. 의자왕 집권 전반기 백제와 신라는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전쟁의 주도권은 분명 백제에게 있었다. 한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왕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기는 어렵지만 의자왕은 유독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제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아왔다. 백제인의 시각에서 서술한 역사서가 전하지 않고 백제와 적대 관계였던 신라에 흡수 통합된 뒤 신라인의 시각에서 전하는 적장의 모습이기에 부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왜곡의 정도가 유난히 심했다. 의자왕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삼천궁녀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의자왕의 궁녀였던 3,000명의 여성들이 사비성이 함락되자 낙화암에 몰려가 뛰어내리는 장면이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았다는 전설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러나 당시 사비성의 인구가 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또 조선시대에도 궁녀의 수가 최대 600명 정도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비성에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는 건 믿기 어렵다. 또한 당시 기록 가운데 삼천궁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조선 중기 시인이었던 민재인의 백마강부라는 시에서 궁녀수 3천이라는 말을 처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문인들이 문학적 상징어로 이해해야 한다. 이후 지금까지 대중가요에 삼천궁녀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수십 곡 불리면서 의자왕은 3,000명이나 되는 궁녀를 거느린 방탕한 왕으로 왜곡되었다. 그러나 삼천궁녀는 방탕했던 호색군자라는 의자왕의 이미지를 완성시킨 후대인들의 상상력일 뿐이다.